어느새 해가 길어지고 밤 공기엔 여름 냄새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낯설고도 익숙한 도시를 영화처럼 겪고 싶은 계절이죠. 부천이 그런 도시라면 이 계절엔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깁니다. 바로 제29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줄여서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죠. 영화보다 더 판타스틱한 영화제. 처음 가는 분도 오래 가는 분들도 꼭 챙겨야 할 꿀팁들을 오늘 모아봤습니다. 영화 예매, GV, 굿즈, 피해야 할 조합까지 지금부터 저희가 부천으로 함께 떠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제 옆골목 호스트 오기린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항상 나와주시는 분들이죠. 리리님이랑 윤식님 모시고 이야기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맞아요. 그쵸? 네. 또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요즘 감기 이슈가. 감기? 왜냐하면 이제 에어컨 밖이랑 안이랑 하니까요. 이제 너무 온도 차이가 나서 음. 또 에어컨도 엄청 틀잖아요. 하지만 괜찮으세요? 또 장마철 이슈가 아. 있을 예정이라서 맞아요. 저 레인부츠를 신으면서 언제나 네. 저 볼 때마다 기분은 좋거든요. 비가 오면 빨리 신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즘 너무 오니까. 근데 오늘 또 이제 비가 좀 오는 느낌이죠. 오늘 내일. 주말만 비가 와요 항상. 그렇죠. 뭔가 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부천 영화제를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저 오늘 또 그 준비 검색했잖아요. 날씨. 또 비 오나. 맞아요. 네. 근데 고온 다습하고 눅눅한 그런 아주 여름다운 네. 날씨가 또 부천의 시그니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네. 한숨 쉬신 거야? 아니 그 날씨를 검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벤트들을 열심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부천시청 그 잔디광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제 좀 밖에서 하는 행사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뭐 프로 부천 영화제 그죠. 참석러로서 그쵸, 말씀드리면 우비를 쓰고 한번 잔디마당에서 본 한번 적이 불러볼-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비를 나눠주세요 비가 오면은. 근데 우비에 그 토독토독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름 낭만적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토독토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예전에 제천 영화제 갔을 때 비가 쏴 하고 왔거든요. 쏴? 세게 온다는 소리야? 네, 그때는 앞이 안 보여요. 우비 앞으로 계속 비가 제대로 떨어지면 그러면 중단해야죠. 그렇게까지 했어요. 왜냐면 그게 아우. 음악 콘서트였어서 그렇군요. 공연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에무시네마 옥상에서도 저 그쵸, 중간에 그쵸. 네, 네.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 이슈가 좀 있는데 저희가 부천을 기다리는 만큼 이 시즌은 비도 부천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라는 기왕 오늘은 깨야죠. 저희가 부천 영화제 맞이해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1, 2부로 나눠서 1부에는 부천 영화제를 어떻게 이제 즐기는 게 좋은지 팁을 같이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뽑은 추천작들을 말씀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예매가 끝났습니다. 끝났다라기보다는 예매를 이미 했죠. 그러니까 시작을 했고 지금 또한 언제나 그렇듯이 주말표는 매진입니다. 네, 그래서 예매 전쟁에 참여하셨나요? 표정이 약간 여유가 있어. 참전 안 했어요, 이 정도는. 저는 참전을 했거든요. 엄두를 못 냈지 네. 사실. 저는 이제 제 거보다도 같이 가는 분이라 이번에 이제 같이 가는 친구가 있고 이번에 저 엄마랑도 하러 가요. 그래서 엄마 것도 예매를 해야 돼서 어머니 장르 영화 좋아하세요? 꼭 장르 영화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솔직히 장르 필요 엄마가 없지만. 볼 건데 얘기해도 돼요? 알바요? 엄마한테 그래서 네. 제가 그 같이 가는 친구는 항상 내가 이런 영화 볼 거야 같이 볼래라고 하면 신호도 안 봐요. 그냥 응? 끝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가자라고 했더니 엄마가 무슨 영화야? 신호 보내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그게 오늘 추천작 하시는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 말고 리디님 추천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리뷰를 그러니까 리뷰가 아니고 딱 프로그램을 쭉 보다 보니까 네네. 가족들이 와서 보란 식의 추천글들이 있더라고. 그쵸. 프로그래머 네. 멘트 중에. 그러니까 네, 부천 괜찮은 영화제가 것 같아요. 장르 영화제지만 네네. 가족들이 와서도 볼 수 있는 영화를 몇 개 열어놨어. 그쵸. 맞아요. 폐막적인 네. 단골 식당도 그런 거 그쵸. 많고. 그쵸.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제 보려고 이제 드렸는데 하나는 단편 모음 엑스라지 시리즈였고 하나는 이제 장편인데 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길래 모르겠어요.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영화제 시작하고 나면 영다사 카페랑 소모임 어플에다가 이제 추천작 비추천작을 올려놓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사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예매를 하긴 했는데 역시나 주말 거.
그리고 이번 GV 리스트 나오고 나니까 GV에 이제 어떤 배우님이야 감독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은 역시나 빨리 이제 예매가 매진이 됐는데 저의 느낌은 그러니까 이번 부천이 전주와 무주에 비해서 약간 예매 전쟁이 좀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없는 느낌이었어요. 다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 비판올릭도 생각보다 널널이 샀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올해는 조금 얻어 걸릴 수 있겠나? 부천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 덜한가 싶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저처럼 홈페이지 이탈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자 이렇게 쭉 30분 전에 안 하셨군요.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올해 이제 부천 어쨌든 저희가 말하기는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잖아요. 부산, 부천, 전주 이렇게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데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지났나 봐요. 말도 안 되죠. 맞아요. 7월이라니까요. 진짜. 왜냐면은 정말 약간 올 초가 그러니까 약간 상반기가 전주 그리고 중반기가 부천 그리고 하반기가 이제 부산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훅 지나갔네요. 2025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이제 부천 영화제를 즐기는 팁. 사실 부천은 그래도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네, 서울에서 멀진 않은데 전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제 저는 이제 마포니까 사실 부천이랑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거리상으로는. 저는 사실 부산보다 심리적 거리가 좀 멀어요. 숙소가 좀 애매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숙소를 처음에 잡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숙소는 취소한 상태거든요. 네네. 제가 첫날 심야를 볼 거라서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저희 둘째 날 토요일 날 이제 보통 금토일 많이 오시니까 토요일 날 이제 저희 모임도 있잖아요. 영다사 카페 모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잡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취소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부천은 숙소도 조금 애매해요. 택시 타고 집에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심리지? 왜냐하면 이게 집 가까운 사람이 약간 제약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 그냥 이게 오히려 가까운데 숙소가 더 애매하고 잡을까 말까 고민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주나 부산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또 좋은 점이 걔네들은 KTX가 이제 보통 대도시니까 대도시는 KTX 잘 돼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부천까지는 KTX가 없죠, 당연히. 당연히 없겠죠, 가까우니까. 근데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뭔가 갈아타야 돼라는 생각과 아니면 이제 홍대까지 가서 빨간 버스 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심리적 거리가 좀 먼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그건 개인적이긴 네, 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숙소를 잡다가 한번 취소를 하긴 했는데 숙소를 잘 모르시잖아요. 부천러로서. 모르죠.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 근처 숙소는 모르시죠. 그쵸. 집 근처는 잘 모르고요. 부천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영화를 대부분 하는 데가 부천시청. 그리고 송내역 근처에 이제 부천 소풍 터미널 요렇게 소풍 CGV랑 이 두 군데를 가장 많이 가실 텐데 여기가 이제 되게 번화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모텔도 꽤 있기는 해요. 특히나 송내역 쪽으로 해서 조금 있고 한데 여기가 보통 연박을 잘 안 받아요. 그 작년까지는 연박을 하면 대실 요금을 추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많이 하시는 느낌이더라고요. 제 주인은. 그 금액이 좀 비싸지.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보통 저희가 이제 부천 영화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전주 영화제 이런 거 할 때 영화제 시즌으로 영화제 관객들이 많이 모인다면 부천은 영화제가 아니어도 저희가 아니어도 이미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번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실. 시민과. 네, 시민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경쟁. 게다가 이제 보통 주말에 많이 잡으시니까. 맞아요. 그러면 핫하잖아요. 부천 또 핫하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에서 조금 밀리면 조금 힘들어서. 근데 또 근처에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래서 많아서, 요즘에는 얘기하시는 것들을 이제 주변 얘기 들어보면 부평으로도 많이 가시고요. 맞아요. 근데 부평이 이제 지하철로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부평으로 좀 많이 많이 잡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조금 떨어진 쪽으로 좀 잡으시더라고요. 나는 송도에도 한번 잡은 적 있어. 송도요? 송도 너무 먼데요. 근데 이제 거의 그러면 사실 서울에 출퇴근에 상관은 없는데 물리적 거리는 멀지 않거든. 근데 심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 좀 있지. 근데 내 자차를 갖고 이제 가족끼리 송도로 여행을 가서 숙소를 잡고 나 혼자서 부천으로 차를 끌고 가서 영화를 보고 오고 이랬던 적이 있어. 그거는 거의 가족과 사이 가는 것과 뭐가 다르나요? 근데 그때 내 부모님 모시고 있어갖고 약간 장르 영화를
좀 그래서 나 혼자 보고 왔던 기억이 그럴 있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숙소는 뭐 지금 다 하셨겠지만 아니면 그날 잡아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만약 맞아요. 연박이 아니면. 그것도 그렇고 워낙 갔다. 찜질방이나 호텔이나 이런 거는 있어야 많아요. 그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고 진짜 많은 곳이기는 그리고 해요. 되도록 1호선 라인보다는 7호선 라인으로 잡으시길 뭐 부천 아. 시청, 신중동, 상동역 네. 이쪽으로 잡으시는 부분을 추천드려요. 상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동역에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영화 보다가 술 한잔 먹게 된다고 차가 많이 온다고. 그쵸, 왜냐면 그쵸, 서울 사람들은. 그쵸. 근데 네. 이제 영화가 너무 재밌어갖고 삘꽂혀갖고 이제 술 먹다 보면은 또 집에 가기 또 애매해지고 다음날 또 조조까지 예민했으니까 그쵸, 찜질방 그쵸. 가서 네. 찜질방 가서 자고 영화 본 적도 있고. 음. 약간 부천은 좀 그런 느낌이야. 약간 맞아요. 딱 뭔가- 정해진 어떤 계획대로 움직이기보다도 좀 즉흥적으로 많이 그쵸. 근처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천 영화 보고 나서가 어. 항상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았어서 그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나고 4회차 끝나고 나서 술 마셔야지라고 했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했는데 영화가 너무 충격해서 집에 가서 자고 싶어. 약간 이럴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꽤 많았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희 영다사 모임을 가려고 네. 나왔어요. 나왔는데 음. 영화를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신 그래서 피폐해지잖아요. 약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나 뭔지 알아. 네, 숨 고르겠어. 한 2시간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음. 죄송한데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맞아. 네,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다들. 작년인가 재작년에 판타스틱 큐브에서 영화 봤는데 판타스틱 큐브 되게 조그맣잖아요. 맞아요. 부천 시청 네. 안에. 음. 그 판타스틱 큐브에서 영화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영화 좀 기억이 안 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어디 가서도 가슴이 6개가 나와요. 곤충인가요? 무치 이거는? 제가 이거 네. 나중에 그 댓글로 네. 올려놓을게요. 가슴이 6개가 나와요. 진짜 가슴이 이렇게 6개. 지옥 뭐였는데? 어. 아 너무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 미치겠어. 대사가 없어? 네, 가슴만 대사가 6개인데? 근데 어. 그 가슴이 6개인 사람들도 그런 외계인도 나오고 뭐죠 나오고 외계인에 대한 거구나. 외계인인데 사람인데 외계인이 네. 오, 그거 막 흥미로운데요? 토하고 토 네. 먹고 뭐. 그만. 저희 그만.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네. 보고 나서 판타스틱 그 부천시청에 나와서 그 앞에 잔디가 있잖아요. 거기 바라보면서 거기 힐링되잖아 근데. 아니 멍하게 나는 지금 뭘 보는 가슴 6개는 이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서운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이나 네. 진짜 약간 애니화를 영화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거나 그러니까 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락 음악과 뭔가 결합된 조금 병맛 같은 그런 것도 부천에서는 많이 하고 그쵸. 또 인도 영화도 많이 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조금 꼭 장르 호러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B급 감성이나 아니면은 좀 그쵸. 재미있는 그런 근데 요즘에 어쨌든 서브컬처가 많이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근데 그런 영화제 없을까라고 했었으면은 부천 영화제가 되게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실 부천 영화제가 영화적 재미는 제일 좋은 영화제로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방금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영화를 보긴 했잖아. 맞아요. 그럴 때는 좀 현타가 올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약간 보편적일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근데 한 10편 중에 한 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장르 영화라는 게 사실 그 장르라는 게 우리가 영화를 구분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장르라는 게 생기기에 앞서갖고 영화적 재미를 계속 추구한 결과물들이 이제 장르로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적 재미로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네. 여러 가지 아까 뭐 3대 영화제가 있지만 부천 영화제만큼 또 재미난 영화제가 없거든. 맞아요. 진짜 재밌는 시도도 것들이 많이 많아요. 하고. 영화적 네. 재미, 원초적 재미를 보긴 제일 좋은 영화제라는 거에 대해서 난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이벤트들도 꽤 많아서 부천은 저는 항상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천 그 퍼레이드 원래 7월에 카니발 퍼레이드가 있었었고 올해는 근데 퍼레이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무슨 퍼레이드. 공주죠? 비판 그 공주 퍼레이드 하잖아요. 행렬하시는 거. 그 약간 생각이 안 나요. 그 지옥에서 저승에 있는 공주님. 맞아요. 그 공주님 네, 등장을 맞아요. 하고 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쭉 되게 걸어요. 요즘 거랑 되게 잘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맞아요. 요즘에 그 K-팝 데몬 헌터스가 되게 인기잖아요. 대박이라며 그렇죠. 이거. 대박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갑자기 민화와 한국의 신화와 그리고 또 이런 이런 저승사자 콘텐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네네.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부처가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 재밌거든. 그런 거 많아요. 무슨 진짜 약간 재밌어요. 바리공주였나 맞아, 그랬던 바리공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게 관계평가 다닐 때 의견을 냈어요. 7월 그 한여름에 할로윈 컨셉으로 우리 뭔가 맞아요. 했었으면 맞아요. 좋겠다. 7월에 그것 할로윈이었어요.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부천영화제 되게 플렉시블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 좋다. 그리고 그냥 그쵸. 사실 그거를 그냥 해버리셔도 되는데 굳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쵸, 그쵸. 예,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쵸. 되게 좀 뭔가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그쵸. 소통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조금 열려있는 영화제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리디님 얼굴이 굉장히 빛나는데 너무 이게 좋아요. 부천을 정말 좋아하시는 정말 네, 좋아요. 부천 전문가. 그러면 저는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그리고 일본 영화도 좋아하고 그렇지. 네. 약간은 그런 것도 좋아요. 슬로건이 막 이상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항상 이상하지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부천은 좀 언제나 재밌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것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부천 바리공주 전문가. 퍼레이드 진짜 재밌어요. 그 이제 그 부천시청 뒤쪽 길을 걷거든요. 이렇게 쭉 걸으면서 공주님이 있고 공주님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있고 이렇게 막 행렬을 해요. 막 그 북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 뒤를 계속 따라다녀요. 애들도 막 같이. 그래서 그게 있었고 제가 매년 얘기하는 물총 싸움. 좋죠. 그쵸. 작년에는 저희 EDM DJ 같이 저희 EDM 페스티벌도 점프했어요. 봤어요. 점프. 네. 근데 심지어 저희 EDM 페스티벌을 갔다라는 거야? 부천 아니에요. 부천에서 하는 EDM. EDM 을. 아, 네. 이때만 판타스틱 영화제 때 하는데 네. 저는 네. 재밌었던 게 뭐 거기서 이제 맥주 페스티벌 같이 해요. 그래서 다 뛰어요. 모든 그래서 부천 둘이 시민들이 다 같이 뛰어요. 신나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네. 거기서 막 뛰고 있는데 네, 어린이도 뛰고 다 뛰어요. 애기들이 네. 무등을 타고 그러고 애들도 놀고 근데 그래서 되게 EDM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재밌었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물총이 진짜 레전드인데 작년은 물총이 아이들만 참여하게 돼 있었어요. 초등학생 애들까지만. 사고 있었던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았던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근데 그 작년 그 전해에 제가 이제 물총 싸움을 갔는데 저희 이제 같은 그 그리고 영덕사 귀여운 친구들이랑 어른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귀여운 귀여운 저 조금 어른이들. 어린이들이 끔찍하긴 많죠. 했는데요. 어린이 말고 어른이들. 약간 끔찍한 어른이들이긴 네. 했는데 한 5명이 6명인가 갔었거든요. 좋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맞아요. 그 물총 저 집에 지금도 있어요. 저 부천국제영화제 관계자 여러분 이 물총 싸움 그 진짜. 어른이들 부활 좀 시켜주세요. 저 네. 매번 듣고 있어. 진짜 신실시 재밌어요. 정말 너무 재밌어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 물총을 들고 있어 지금. 맞아요. 보람 얘기 듣고 있다 아니 보면.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럼요. 길을 다 막고 엄청 큰 풀장에서 막 물이 계속 나와 막 그리고 누가 한 명 죽이는 맞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참여가 되게 많은 게 할로윈 이거 같이 걷는 그런 거리 행진도 네. 그 시민들한테 네. 요거를 받아요. 그 참여 이런 걸 맞아요. 받아가지고 네네네네. 꼭 시민뿐만 아니라 좀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네네네네네. 받아서 모두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해주신 거 치맥 축제 같은 것도 있고 보물찾기 있고 네. 그리고 항상 그 들어오는 그 부천시청 입구 라인 끝 길 쪽으로 해서 쭉 마켓이 열리잖아요. 맞아요. 이벤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하나 들고 가시면 왜냐면 인스타 팔로우 이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되니까 그런 것만 해주셔도 진짜 한가득 이제 그리고 가방에 어느 영화제보다 저는 먹을 거 좀 서포트가 많은 느낌이어가지고 그쵸. 뭐 에너지바, 뭐 드링크, 맞아요. 막 그런 게 되게 부천에서 한가득이었었어요. 심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심야 때 심야 진짜 매니아예요. 아, 근데 그 심야 라인업이 좀 심각하지 않나 부천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냥 힘들 수도 이번에 있잖아. 이따 굿즈 우리 얘기할 거지만 굿즈 안돼 보셨어요? 아 봤어요. 굿즈가 안돼에 이 영화 끝나고 이 깨워주세요. 장면 끝나면 알려주세요. 네.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예, 왜 무서우니까 그거 사서 심야회 영화를 보는 거죠. 심야는 정말 최고예요. 그럼요. 네, 정말 썰고 자르고의 끝. 아,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네. 사실. 근데 3편 정도가 있으면 한 편 정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또 그냥 노멀한 것도 있고 근데 무서운 저- 것도 있고. 저는 금요일 날 심야를 해놨는데
금요일이 텍사스 전기톱이랑 아, 그렇군요. 그거 때문에 가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아니 뭐 종종 듣는 얘기들이 이제 심야에서 이제 뭐 너무 힘들어서 나온 사람들 얘기 많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어디가? 왜 가? 옆에 아니, 나와 근데 있으니까. 부천에 항상 뭘 주냐면 뭐든지 대용량으로 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심야를 가면 부천도 그렇지만 부산도 그렇고 먹을 걸 주거든요. 우리 고생하잖아요. 사실 영화 3편 보느라고. 먹을 걸 주는데 부천은 진짜 커피도 이만한 걸 주고요. 팝콘도 이만한 걸 줘요. 과자를. 그리고 되게 오시는 배우님들도 가끔씩 이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김혜수님 그 GV를 갔었는데 김혜수님이 커피차를 불러서 관객들한테 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다른 영화제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게 없죠. 네, 그래서 되게 역조공이잖아요. 맞아요. 네, 없죠. 그래서 부천에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맞아요. 많아서 근데 올해는 좀 이것저것 좀 그 치맥이 금토일 맞습니다. 7월 4일부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지방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어서 밥 뭐 먹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치맥 가야지, 뭐 가야지, 보물찾기 해야지. 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보물찾기는 중앙공원에서 하고요. 네. 거기가 그냥 저는 이제 부천 시민이다 보니까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그 중앙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7월 달에 능소화 명소로 되게 유명해요. 능소화라는 그 주황색 꽃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주황색 그 꽃이 터널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침에 강아지랑 되게 맨 얼굴로 민낯으로 나가면 거기를 나도 이제 꽃 있으니까 걷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 지역에서 온 사진사분들이 숨어 계시다가 새벽에 사진을 찍어주세요. 쌩얼인데. 그리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냥 솔직히 찾아도 오는 데라서 이왕 오신 거면은 보물찾기를 할 때 그것도 가시길. 그렇네요. 네, 거기서 보물찾기를 해요. 아니 보물이 뭐가 있을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숨겨놨을까요? 좀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숨겼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 안 숨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관계자들이.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어디가 좋을까요? 물어보려고 하다가 거기 빼고 숨길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따로 물어볼게요. 하지만 부천 이렇게 뭐 포토존처럼 크게 부천시라고 되어 있는 거기 근처에 뭔가를 숨기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시청에 사시는 건데. 그렇죠. 금토일 3일 동안 네.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대된다. 네. 토요일이 가장 길고 금요일은 저녁 때, 일요일은 낮 시간에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젠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비판 플러스라고 해서 그 이번에 새로 특별 전시랑 이제 AI랑 이제 XR 워크숍 하는 거기서 그걸 하더라고. 부천 천문과학관에서 영화 상영한다고. 맞아요. 네. 근데 아직 상영작은 안 나왔거든요. 네. 저는 부천 천문과학관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너무 보면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라라랜드 느낌 나잖아요. 좀.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되게 잘 꾸며놓은 게 스피아 식물원이라고 있는데 아바타 같다고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네. 식물원인데 그래서 조금 천문관도 되게 예쁘게 잘 해놨을 것 같은 사진이라 가지고 네네네. 또 천문관에서 보면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가? 엄청 로맨틱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종종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스텔라 같은 거 저희 보면 안 되나요? 너무 괜찮은데 환상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여기서 하는 전시나 여기서 하는 영화들이 조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천 천문과학관에서 하는 영화들은 이제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오픈이 안 된 걸 봐서는 이제 곧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 근데 심지어 또 비욘드 리얼리티 랑 같이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 뭔가 좀 더 환상적일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XR 전시도 굉장히 추천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뭐 AI 전시나 XR 전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리얼리티가 실감나요. 저도 그런 게 관심 많아가지고 엄청 찾아다니면서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원래. 네. 근데 진짜 영화제다 보니까 더더 전문가들이 모인 느낌이고, 그쵸. 네. 그래서 뭐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요?라고 했었을 때 지난번에도 그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한국인 수상자셨는데 그분이 뭐 제작해가지고 만든 그런 작품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알면 알수록 더 조금 가치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조금 공부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은 전시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그쪽으로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이번에. 그래서 이것저것 좀 재밌는 이벤트들도 많고 뭐 영화 말고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부천은 그 부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참여할 것들이 확실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걸 찾아서 좀 해보시면 너무 더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게 맛이니까요. 여름엔 덥잖아요, 사실. 그리고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화제를 찾아온 관객들이 많은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행 삼아서 오는 그쵸. 정말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이 많은 또 그게 살짝 다르잖아요. 그쵸. 뭐 영화의 전당이나 이런 부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냥 뭐 하나보다 이런 시민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진짜 네.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가족 단위 애들 이렇게 너무 많아서 다들 무슨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들고 가거든요. 애기들이.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잔디 광장에서 하는 영화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그냥 또 그쪽에 이제 아트센터 생기고 그쪽에도 아파트 단지도 많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녁 때좀 선선하니까 그때 나와서 다 같이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영화 강아지 보고. 데리고 나오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런 분위기 저희가 사실은 영화의 얘기를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영화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제는 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걸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게 부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너무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맞아.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는 맞아. 저희 영화제 옆골목에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기대돼요. 아이씨 나왔어. 가장 기대되는 게 저희 영화제 옆골목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를 대표로 저희 호스트 오기리님이 패널로 부천영화제 GV에 참여하게 돼서 그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 진짜 사돈의 8촌까지 연락을 다 받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이게 그 저희 GV 리스트에 리스트 이름이 나가잖아요. 누구누구 오는지 거기에도 이름이 올라가가지고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데 제가 네. 너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약간 표정 관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셋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영다사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제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물론 영화도 중요하지만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관객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영화제라는 게 이제 펼쳐질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지속 가능해진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몇 년 최근 이제 코로나 겪고 이후에 최근 한 2, 3년간 이제 뭐 예산 삭감 이야기도 많고요. 많이 없어지는 영화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끼리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영화제가 계속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건가. 그리고 우리도 작년에 갔는데 작년에 재미없어서 올해 안 갈래. 이렇게 하는 영화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희가 추천해드린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영화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제들이 계속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오픈 토크를 이제 부천국제영화제 측에서 이제 이번에 열게 됐고요. 그 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작사나 아니면 영화제 관계자들 그리고 감독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오픈 토크를 만드시는 취지에서도 관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도 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영화제 옆골목이 좀 컸나 봐요. 많이 키워주세요. 네. 컸나 봐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제발. 내년에 물총 싸움도 나오나요? 물총 싸움을 해야 되고요. 내년에 저희 셋이 꼭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선 이제 그쪽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사돈의 8촌까지 다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놀리고 뭐 이제. 근데 이제 영화제 관객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잖아요. 스크린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화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영화제도 좋아하게 됐고 그쵸. 영화제를 가는 게 너무나 이제 일상이 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화제를 안 가면 너무 이젠 이상해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시각의 전문가들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저 역시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걱정인 거는 이제 그 시간대에 이제 엄청 큰 그 라이벌이 있습니다. 이병헌 배우님이시죠? 메가토크 이병헌이십니다. 이병헌 배우님이랑 라이벌이란 말이에요. 네, 대박이다. 네. 제가 저 혼자 지금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어서 텐션만 유지해 주세요. 아니면 특유의 하이 텐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80%는 글로 가겠지만 열로 오는 20%를 위해서 20%? 아닙니다. 20% 확실해? 15%? 네. 어쨌든 예매를 하고 오셔야 되고요. 네, 네. 예매 코드 3202입니다. 3202. 네. 제가 최근에 잘못 안내했다가 예매 코드 잘못 안내했다가 네, 3202인데 네,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혹시 알아요? 제가 진짜 커피라도 살지. 근데 감사합니다. 너무 우선. 기대돼요. 왜 그러냐면 영화제에 대해서 영화제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관객으로서는 너무 반가운 얘기긴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저희가 진짜 많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아니 영화제 내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영화 산업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건 저희거든요. 심지어 내 돈 내산이야. 협찬도 아니야. 내가 가서 돈 다 내. 숙박비도 내가 내. 뭐 밥값도 내가 내. 그러니까 심지어 이 모든 여행이든 뭐를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저희가 가잖아요. 물론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축제를 좋아하니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축제와 좋은 영화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그리고 사실은 꼭 이제 뭐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르 영화를 얘기를 하지만 이게 꼭 호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판타스틱한 영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 놀라운 영화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 즐거운 느낌이든 아니면 그게 진짜 어떤 인간의 원초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을 건드리는 영화들이라면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허들이 없잖아요. 사실 영화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들만의 리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걸 시작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처음에 저희가 유튜브 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 게 영화제는 뭐 초대받아서가 아니면 그쵸. 영화제는 뭐 그렇게 영화 뭐 글을 쓰고 영화 블로그고 이러니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그쵸. 많아서 네. 놀란 거예요. 아니 영화제는 영화제 예매 날 내가 컴퓨터에 앉아서 예매를 하면 그쵸. 돼. 이거를 생각보다 모를 수 있다. 대부분 모릅니다. 네. 그게 그 허들만 넘어가면은 그쵸. 저는 그냥 요번에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저는 서울국제도서전이 대박이 났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특별한 포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즐길 그쵸, 수 그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조금 그쵸. 더 홍보나 인식이 되면은 그쵸.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OTT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상황에서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OTT로 풀릴 건데 굳이 내가 영화관까지 가서 봐야 되냐. 내지는 영화제로 해서 뭐 축제까지 가서 봐야 되냐. 근데 분명히 저는 그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장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요즘 다 이제 핸드폰에 다 음악 듣고 뭐 콘서트 실황도 다 볼 수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를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스티벌을 가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만 가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특히나 부천에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가서 영화도 보고요. 영화를 주구장창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번에는 좀 널널히 보거든요. 한 편 보고 중간에 한 4시간 비어요. 그때 보물찾기도 하고 밖에 나서 이벤트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고 뭐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제 부천 천문과학관 또 한번 가보고 이런 기회에 근데 또 천문과학관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 뭐 영화제 끝나고 나서도 제가 별을 보러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더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잘 참여하시고 그거를 좀 좋은 기억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같은 영화 개봉작이라 하더라도 영화제에서 봤을 때 그 날의 온도와 습도와 분위기와
따라서 굉장히 맞아요. 저는 여운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를 오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 부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부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와 맞아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갈 것 같아요. 특히나 부천은 계속 얘기하셨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시간 되시면 꼭 금요일 6시 3202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감독님도 참여해 주시고 하니까 네, 와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저희 꼭 오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팁을 이것저것 알려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가장 할 얘기가 없어요. 이번 영화제가 맛집이요. 미치겠네. 맛집은 사실 맛집이요. 부천 정말 맛집 많죠. 맛집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동, 상동 시민들이 들으면 되게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천도 되게 넓어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네. 아니 갑자기 네. 저희가 뭐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약간 여기 지금 부천 영화제가 메인으로 열리고 있는 이 중동과 상동 쪽은 정말 프랜차이즈가 많아서, 예,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있었던 음식점 이런 거를 조금 소개하기는 저는 애매한 부분이 맛있는 있는 것 같아서. 프랜차이즈 맛있는 프랜차이즈 네, 많지. 맛있는 프랜차이즈는 그렇습니다. 저는 신림 춘천집이 맛있었고요. 언니 이렇게 닭갈비집. 갑자기 네. 말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근데, 그러냐면 저는 되게 미안한 게 원래 다른 지역을 가도 맛집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동네 그러니까. 맛집을 소개하라니까 너무 그러니까 난감한 지금 거예요. 날고 그래서 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갑자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열심히 차라리 영화를 보시고 우리 그 지금 무슨 소리를? 페스티벌 부스에서 만나요. 근데 그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페스티벌 부스에서 뭐 응. 플리마켓하고 이런 데 그쵸, 맛있는 거 그쵸. 많으니까 네. 아니면 그 무슨 몰 같은 데도 굉장히 많다. 작년에 언니랑 온더보드 갔거든요. 운동도 갔어요. 온더보드 멕시코에 온 맛있었어. 듯한. 솔직히 맛있었잖아. 근데. 맛있었어. 맛있었지. 사실 언니가 사줘서 맛있었던 것도 있어. 저희 그 데킬라와 함께 맞아, 데킬라 먹었어. 네, 맥주와 기억나. 함께. 너무 그래서 즐겁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CGV 소풍도 이제 몰이 있고 지금 바로 옆에 이제 부천 현대백화점. 네, 중동점이죠. 현대백화점 중동점도 있고 해서 사실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프랜차이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백화점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뒤쪽 그쪽도 네, 다 맞아요. 그 먹자 네, 먹자 골목이기 골목이죠. 때문에 네네네. 근데 거기는 부천 영화제여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 맞아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한 막 새벽 2시에 가도 맞아요. 뭐 그냥 늘 낚같아요. 근데 네, 맞아요. 예, 응. 그만큼 뭐 맥주를 마시고 많이 아니 원래 온다고 부천은 하면, 네. 서울 사람들이 놀러 가는 도시였어요. 맞아요. 술 먹으러 놀러 가는 술 도시였어요. 먹으러 놀러 가는 아, 도시였어요. 진짜요? 그럼. 인천에서 놀러 오고 오. 많이 그래요. 부천 원래 네. 밤의 도시야 원래. 네, 맞아요. 밤의 도시예요, 진짜. 하지만 부천 사람은 중앙공원만 돈다. 그래서 예, 아침에 예, 생얼로. 아침에 그리고 생얼로. 그것도 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 별난상점이라고 해서 제휴업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제휴업체에 가시면 그 이제 배지나 아니면 당일 티켓을 소지하시면 여러 제휴업체들 가지의 네, 있습니다. 할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추가 증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술집 같은 경우도 뭐 10% 할인 이런 것도 엄청 많았고, CGV 같은 경우는 온더보드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온더보드는 없었는데, 뭐 예를 다른 거 들어서 주세요. 네, 뭐 돈가스 집에 온더보드 먹고 치킨가스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자집에서 뭐 10%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할인되는 것들도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즐기시고 저희가 오늘은 이게 맛버지가 한번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쵸? 맛버지는 부천 이렇게 지금 먹을 거 설명을 못하다니 우리가. 아 근데 나는 부천 영화제 가면 네. 먹을 거 고민을 못 하겠던데. 나오자마자 음식이 쫙 깔려 있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소풍에 어. 거기 인도 음식도 맛있어요. 오. 네. 아 거기 네네. 거기 안에 있는 맛있어요. 거. 맞아요. 아 맛있지. 나 거기 거기서 맛있었어요. 먹었던 적 있다. 네. 어. 그래서 이것저것 좀 정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이 아니라 선택이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도 이제 밖에서 그런 부스에서 먹는 것도 좋고 네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그렇게 좀 먹을 것도 즐기시면서
저희는 언제나 이벤트에 좀 미친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벤트 함께 카페 하시면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네. 어쨌든 그 아트홀 근처에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은 진짜 많은 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다른 도시 갔을 때 영화제 갔을 때 조금 힘들었던 게 사람이 많으면 일단 카페가 꽉 차거든요. 그쵸. 네, 일단 맞아요. 카페에 자리가 없는데 부천 부산까지. 부천은 카페가 진짜 많기 때문에 그냥 맞아요. 들어가서 쉬다 맞아. 더워 죽겠으니까 네. 쉬다가 그리고 또 좋은 게 그 부천시청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런 그런 프레스나 이런 것도 많이 주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거기가 그쵸. 약간 메인 컨트롤 센터 같은 그쵸,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쵸.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맞아요. 있어요. 1층에 네. 쭉 다 앉아 있을 수 있어서 네. 그 시원해요. 그래서 거기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이게 내가 더운데 어디가 있지? 뭐 음. 이마트가 있나? 그러니까 왜냐면 다 지하철 근처니까 그쵸. 뭐 백화점을 가 있을까 어디 가 있을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네. 예, 부천시청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요.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들이 음.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이게 공식으로 올라오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 안 올라와도 네. 이게 뭔가요? 그랬을 때 이벤트 하고 있어요라는 게 부천시청 안에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음. 부천이 사실은 제일 그래도 그런 시청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인스타 같은 데서 한번 보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 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부천은 뭐 예매만 사실은 근데 사실 예매는 또 전날 무조건 나오잖아요. 티켓은 어떻게든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따 이번 한번 부천도 가보셔라. 네. 그쵸. 부천도 가까우니까요. 서울에서 가깝지만. 그래서 많이 또 와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부천 영화제 준비하면서 각자의 또 원픽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정도로 팁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뽑은 영화 3편씩을 또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쉬고선 사실 2부를 시작을 해보죠.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네.